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은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방송되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2014년 3월 8일 첫 방송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진 일방향 팟캐스트 방송이었지만 2015년 11월부터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활동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기사들은 물론 청취자 여러분과 그 밖에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모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카페나 주점, 식당 등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모임이 발전함에 따라 독서 및 취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공지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모임을 확정을 지어서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소모임은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검색해서 까신 이후에 무비시네 영화방을 그 어플 내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잡힐 거예요. 지금은 가입자가 없지만 곧 재기사랑 박기사를 가입자로 초청을 해서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진으로.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방송을 검색하셔서 들어와서 이제 가입 인사 양식대로 가입 인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나타내신 분은 손에 꼽을 만큼이지만 또 그분들이 이 어플로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참여율을 또 생각해보면. 하지만 이제까지 메일로 신청을 작성해주신 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가입 인사를 남겨주신 분들 이외에도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소모임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이 어플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정관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모임 무비시네 영화방은 인종, 성별, 국적,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구분의 잣대를 초월한 금기 없는 이해를 추구합시다. 말하는 쪽의 입과 듣는 쪽의 귀를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모임이 되길 기원합니다. 머리를 높게 하고 가슴을 깊게 하는 발전적인 모임을 만들어 갑시다. 사뮤엘 울만이 청춘에서 말한 것처럼 때로는 20살 젊은이보다 60의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고 믿습니다. 육체의 젊음보다도 영혼의 청춘을 간직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모든 종류의 압제에 반대합니다. 자유로운 사고 속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편견과 고정관념, 나태함과 타성을 부단한 노력으로 물리칩시다. 무비시네 영화방은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 자유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타인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것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 원칙에 동의하는 자라면 누구나 무비시네 영화방 소모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거움이겠죠. 무비시네 영화방 소모임에 가입해 우리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어떠한 시작에도 늘 잘 어울리는 해밍웨이의 축사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배, 우리들에게 건배. 지금부터 두 사람이 저지를 모든 잘못에 대해 건배. 표류하는 섬들 중에서 인용을 아주 3명이나 했어요. 있어 보이는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소모임에 가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무비시네 영화방에 처음 나오는 게스트들과 함께 진행해볼까 합니다. 3분 모셨고요. 이 3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스트, 누렁이님. 먼저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교과서인 줄. 국정 교과서인 줄. 국정 교과서? 근데 누렁이님이 사실 지금 식중독에 걸리셔가지고 제 상태가 아니셨다고. 네,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게스트, 오늘 방송의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게스트님, 돌파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 사람 돌파리입니다. 와. 네. 돌파리님은 왜 돌파리님이에요? 제가 네. 원래 김 기사님하고 스터디를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원하는 꿈을 이뤘고, 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까는 난 돌파리다. 난 돌팔 어떻게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네, 돌파리 방송인 같아서 네. 돌파리라고 지었습니다. 네, 돌파리 방송인 같아서. 네. 네, 오늘 방송에서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독설? 네. 약간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스트. 딥슬림님입니다. 네. 얼굴부터가. 네. 잦은 야근으로 매일매일 잠이 부족해 인생 최대 목표가 딥슬립. 딥슬립을 꿈꾸는 딥슬립입니다. 네, 딥슬립을 하셔서 딥슬립이 아니라 딥슬립을 꿈꾸시기 때문에 네. 네, 딥슬립님 모시고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영화를 사실 안 보셨어요. 접니다. 네, 누렁이님이 안 보고 오셔서 이 방송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 또 누렁이님이 카톨릭 관계자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카톨릭 관계자면서 오늘 방송의 주연 배우인 강동원 씨 관계자라고 자칭 또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런 부연 설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황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누렁인데요. 그냥 시험 보고 아프고 강동원 아리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막상 영화는 보지 못했네요. 11월이 좀 쓸쓸한 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달밖에 안 남았고 한 해가 갈 때까지. 그리고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1월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네, 저는 일단 11월은 모르겠고 10월이 제 인생 최대로 재수가 없었던 달이었어요. 제가 진짜 맨날 밤새고 일을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드디어 체코를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네. 근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뭐야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카드가 없어졌어요. 신용카드랑 현금카드. 그래서 놓쳐서 포기할 수 없다고 다음 날에 다시 표를 끊었는데 또 놓쳤어요. 진짜? 네, 그래서 막 공항을 막 캐리어를 들고 뛰어다니고 사무실 가서 날 태워달라고 뛰어다니고 결국에 못 탔어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알아듣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와슨스에 들어가다가 턱 유리벽에 박아서 20분 동안 진짜 피를 흘렸어요. 진짜? 그래서 모든 매장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나를 막 부축해가지고 그래서 네, 코뼈가 거의 나갈 뻔했던.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와슨스 직원 여러분 그때 그 코피 흘리던 사람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병원비도 다 대주시고. 진짜. 그래서 돈이 없을 저한테 때는 왔었어요. 지금 엑소시스트를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시즘을 네. 나가 껴가지고. 옛날에 그 솔거인가 솔거? 그 화가 있잖아요. 혹시 알아요? 벽에다가 그렇게 참새 그렸는 아니다 나무 그렸나? 응. 나무를 그렸는데 참새들이 거기 앉으려고. 오. 근데 제가 네. 너무 웃긴 게 그 코를 박았던 날 아침에 회사를 가는데 저희 회사 근처 그 건물들이 다 통유리 건물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뉴스 기사를 봤어요. 네. 그 유리 벽 때문에 새들이 날아오다가 부딪혀서 죽는 일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기 부딪히면 아플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왓슨스에 제가 부딪혔어요. 네, 진짜 아픕니까? 왓슨스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진짜 아파요, 진짜. 진짜 아파요? 저 그래서 막 직원한테 저 코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블랙 컨슈머.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닦다 보니까 또 구분이 안 되는구나. 새율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딥슬림님? 네. 저는 잦은 야근과 잦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네. 어제는 아이고. 의왕 쪽에 이제 출장이 있어가지고 네. 한 주 동안 이제 계속 의왕에서 제가 또 채용 쪽에서 좀 근무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참 요새 취업 준비생들 보면은 마음이 네. 아픕니다. 진짜 이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가까이서 보시면서 진짜 느끼는 것도 많으시겠어요. 그쵸. 난 취업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것들. 좀만 늦게 태어나서 나는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진짜 예상치 못한 답변해 주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분 근황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고편부터 듣고 오실게요. 장미 십자에서 쫓는 12형상이라는 게 있어. 그 존재가 지금 서울 한복판 한 아이의 몸속에 숨어있다. 아주 깡패입니다. 다들 소위 꼴통이라고. 21세기 대한민국 캐톨릭이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아봐. 지금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절 도와줄 보조사대는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가 필수입니다. 대범한 성격, 그러니까 배짱이는 너무 좋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병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자.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도 궁금은 하네. 제가 가서 꼭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보조사대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들키지 않아. 정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네, 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이 영화는 강동원에 의한 영화인 줄 알고 갔으나 사실은 그럴듯한 엑소시즘 영화였다. 네, 영국의 셜록이라는 영화나 영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멋진 남자 두 사람이 이제 범인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엑소시즘인데 그 셜록 친구 이름이 뭐죠? 왓슨? 왓슨처럼. 왓슨이랑 인연이 깊네. 그러네. 네, 아무튼. 네, 셜록과 왓슨처럼 네. 그 김윤석과 강동원의 두 사람의 그런 그 궁합과 네. 연기가 돋보였던 그런 엑소시즘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엑소시즘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못하고 갔어요. 저도요. 왜냐면 이게 영화 개봉하고 나서 하도 강동원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하도 들리다 보니까 아, 왠지 그냥 강동원 나오는 영화구나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봤는데 이 영화는 완전히 엑소시즘 영화였던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무서웠다. 네, 진짜 나는 그런 장르인지 몰랐는데 어. 상당히 장르성이 강한 영화여서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사실 강동원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역시. 네, 그런 생각이 되는 영화였어요.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렁이님께서 네, 저는 내일 보는데요. 안 보셨구나. 맞아. 맞아.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어떤 영화일 것 같은지. 네. 근데 저는 워낙 영화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부러 막 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워낙 강동원 팬이어서 강동원을 위한 영화겠거니 했는데 여기저기서 저도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무섭다, 엑소시즘 영화다. 이래서 다시 한번 강동원이 연기력으로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엄청 기대를 하고 내일 영화를 볼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딥슬림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딥슬립답게 초반에 좀 졸다가 중간부터 좀 봤는데요. 저는 이 영화는 좀 신발 한 짝 잃은 영웅 이야기, 모노 산달로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계속 상징적으로 신발에 대한 이제 그런 상징성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강동원이라는 얼굴이 걸출한 배우가 뭔가 신발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그린 영화가 아닌가. 네.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엑소시즘이라는 장르를 좀 괜찮게 만든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네. 한편으로는 라틴어를 잘하는 남자는 굉장히 멋있겠구나, 섹시하겠구나 네. 라고 하면서 그 강동원 영웅 신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기토 에르고숨. 네, 일단 아까 뭐라고요? 모노 산달로스. 모노사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처음 듣는데. 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아이손 신화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얘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왕의 자식인데 좀 약간 배다른 자식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아요. 네. 유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다른 데 살게 되는데 얘가 이제 자라서 다시 찾아와요.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에 동요 같은 게 떠돌거든요. 네. 신발 한 짝밖에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될 것이다.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어떤 뭐 훈련도 받고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아이손 신화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윤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잘 간략하게 봐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신발이라는 게 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신화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 뭐 신데렐라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신발 한 짝 잃은 뭔가 그런 이야기고 뭐 콩쥐팥쥐도 이제 꽃신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그래요?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나와요? 네. 아닌데? 이윤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그래요? 아, 그래요? 콩쥐가 신발을 전 처음 잃어버렸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이력서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이력서라는 뜻도 이제 신발 발이 끌고 온 역사 오. 약간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네. 똑똑하다. 그래서 이제 신발이 좀 뜻하는 게 이제 뭐 영혼의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데 영화 속에서도 강동원이 이제 뭔가 그 누나의 죽음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을 이제 신발 한쪽을 잃어버렸다는 걸로 계속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결국 그 신발을 되찾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신발을 딱 그렇죠. 비추는 그런 클로즈업 네. 장면이 나오는데 딱 그 장면에서 아 이게 뭔가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제 신발로 이제 영웅 신화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영화의 처음과 끝 딱 보다 보면은 신발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자기 신발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상징적인 부분이 그렇게 엮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사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물론 예상치 않은 엑소시즘이 나와서 처음에 좀 당황했지만 일단은 배우 3명이 주요하게 딱 등장을 하잖아요. 먼저 김윤석 씨가 이제 주 사제로 나오고 엑소시스트로 그 옆에서 보조하는 캐릭터가 강동원인데 사실상의 성장하는 주인공이죠. 입체적인 인물이고 이 인물이 처음에는 정말 학생이고 많이 부족한 학생이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진짜 사제, 진짜 엑소시스트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가 그 박소담 씨예요. 예. 그 박소담 씨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악령을 퇴치하는 가장 주요한 인물이고 나중에 부활하죠. 나 궁금해. 저 그 부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캐릭터 무슨 갑자기 의미예요? 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김윤석이 분명히 네. 그 로마에서 연락이 왔을 때 네.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이 여자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여자아이가 마지막에 그 응급차 안에서 부활하잖아요. 네. 손을 까딱까딱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명쾌하게 이해는 안 돼요. 딱 죽었어도 깔끔하지 않았을까. 악령은 퇴치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살아나는 건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런데 뭐 아무튼 박소담 씨가 연기를 되게 잘했다. 그래서 3명 다 연기를 하도 잘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영화를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엑소시즘 영화들, 엑소시스트 시리즈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 전형적인 딱 공포 영화면서 엑소시즘이 소재로 쓰인 영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엑소시즘 영화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드라마적 성격을 되게 강하게 넣은 특색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왠지 한국이면 변방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12악령 정도 되는 높은 클래스의 악령들은 한국 아시아에는 오지 않는다. 있을 리가 없어. 있을 리가 없어라고 나오고 변방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르 영화에서도 변방인 한국에서 그 장르 영화를 신개념으로 새롭게 만든 이런 영화가 나와서 저는 되게 반가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 강동원이라는 캐릭터를 새롭게 보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렁이가 전하는 잠깐 상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속에 나오는 가톨릭 상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100%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의문이 간다 싶으시면 네이버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영화 속에서 우리 강동원 님이 부제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 자막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제가 정확히 뭐냐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신부님을 사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되기 바로 직전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제 서품을 받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제님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의 성직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신학교 졸업반 즈음에 부제 서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한 6학년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학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캐릭터들에 대해서 먼저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려야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사제가 있죠. 악령에 걸린 소녀가 있고 영화는 이 엑소시즘을 행하는 그런 영화인데 주사제는 그 김윤석 씨인데 옆에 이제 그 이름이 뭐죠? 부제? 부제. 네, 부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강동원 씨인데 이 부제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 관계자를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제는 그러니까 신부님이 되기 전에 신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 신학교가 7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7학년이 부제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제님부터는 권한이 조금 많이 생겨요. 부제서품이라는 거를 받을 정도로 성당 안에서 독서를 한다던가 그런 군대인데? 권한이 조금 그러니까 더 많이 3년부터 생기고 샴푸 쓰고 이제 부제님을 거쳐야 사제가 되는 그런 바로 사제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제 다음에 사제고 부제는 신학교 7학년 과정에서 7학년을 부제라고 네. 부른다는 거죠. 네, 근데 카톨릭 대학교가 7학년까지 있어요, 진짜? 네 일단 제가 의사, 알기로는 의사. 원래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동체를 위해서 네. 2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1년은 다시 사회봉사 활동이라고 그래서 네. 뭐 해외 봉사나 국내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돌아와서 이제 7학년까지 마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교 쪽에 친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사실 이런 종교 학교, 카톨릭 대학교 이런 거에 생활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중간에 등장하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술을 반입해서 먹는다거나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신부를 준비하는 학생이 이렇게 강동원 캐릭터 같이 생활할 줄은 몰랐어요. 월담 많이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가끔 나가긴 하는데 네. 군대에서도 이제 뭐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도 갔다 불교도 갔다 네. 카톨릭도 가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래도 그 신부님들은 좀 프리한 것 같아요. 술도 이제 항상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네. 그 영화 처음에 이제 김윤석이 등장할 때 담배를 진짜 맛있게 펴요. 아, 되게 그 흡연하시는 남자분들은 되게 그때 딱 영화관에서 흡연 욕구를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원래 좀 그런 카톨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성적인 부분 네. 굉장히 좀 아, 참으라고 이제 술이랑 담배를 허용한다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뭐 술, 담배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는 것 같진 않고 근데 그 막 기숙사에서 술 반입? 그런 거는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들어가면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20대잖아요. 네. 혈기왕성하고 그러니까 굳이 신학교 내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그런 일탈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막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윤석 씨가 이제 엑소시즘을 해야 되는데 또 2명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 옆에 이제 보조 사제가 필요한데 보조 사제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좀 경력이 있는 사제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도망치고 너무나 험악한 일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제 학생 하나 중에 하나씩 고른 게 강동원인데 꼭 여기서 86년생 호랑이띠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동원 씨가 86년생 호랑이띠 사제 중에 선택이 된 거야. 학생 중에 부제 중에. 근데 사실 저보다 한참 형으로 알고 있는데 86년생 호랑이띠로 나와도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데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게 무슨 수업 중에 막 책 사이에 만화책을 껴가지고 보고 있고 그 학교에서 이런 사람이 술을 막 마시고 몰래 들어와서 월담도 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저는 새삼 좀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아, 이 사람도 인간이구나.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사제도 저럴 수 있구나라기보다는 나중에 강동원의 이제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네. 장치 같은 거였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술 먹을 때도 그 김인석이 그러잖아요. 체력이 좋아야 되고 아니. 네. 자기랑 맞지도 않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강동원이 뭐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맨날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바나나 기질 듣고 이런 게 그 강동원은 사실 사제로서의 그런 진짜 소명감이 있다기보다 김윤석이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동생에 대한 그런 걸 씻기 위해서 그 직업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도 그 장치를 마련했던 게 아닌가. 네,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거 치고는 라틴어랑 중국어랑 너무 잘해. 저도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말도 안 돼, 그거는. 완전히 공부 대충 한 학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되니까 4개국어를 완전 넘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특히 멋있었어. 라틴어 쪽이 그리고 이게 기도문을 다 외우잖아요. 아, 그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뭐 미사 드리고 그쵸. 그게 필수적으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라틴어도 하시고 그리고 네. 뭐 몇 개국어 하시죠. 네, 근데 그게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이 친구가 그 악몽도 꾸면서 뭔가 이게 좀 센 일이다라는 걸 중간에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한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일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려고 네, 그런 거 아주 재밌게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영화 보시면서 각자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장면이요? 네, 장면이라거나 뭐 이야기라거나. 이분들 그날 오셨나 보네. 아니 되게 약간 네.
좀 아쉬운 점만 되게 많이 좀 메모 막 잔뜩 해왔는데, 해왔는데. 이거.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기보다 네네. 하고 좀 싶었던 말. 궁금했던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마를 본격적으로 할 때, sorry. 그러니까 구마를 할 때 그 네. 침대 주변에 이상한 흰색 가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소금 아니에요? 소금 아니었어? 아,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그걸 넘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흔히 쓰는 그런 의식을 잘 모르니까 영화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뭘 그 의미하나요? 종교적인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잘 표현돼서 네. 종교나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좀 어렵거나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마라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엑소시즘이라는 행위 자체가 카톨릭을 다니는 사람한테도 과연 익숙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 영화 속에서 그려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이런 게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스러워하는 한국의 높은 사람들 많이 보이고 주교도 이 사람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바티칸이랑 서신이 왕래하면서 이런 행위,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구마를 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죽고 막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약간 이 카톨릭 속에서도 이런 건 되게 비공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게 되게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과연 종교적인가 하는 의문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자막 뜨잖아요. 지금까지 이 영화에 등장한 그쵸. 거는 사실과 다르고 허구고 다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영화적 재미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제천대성 나오잖아요. 손오공도 아니고 제천대성 기억 안 나요? 그 혹시 뒤에 돼지 소매고 이렇게 네, 그분들. 타시던 분들.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생각해보면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약간 못 보겠다 싶었던 장면이 딱 그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에다가 소 머리 자른 거를 어깨에 가방처럼 메고 이렇게 막 굿을 하는데 그 소 머리에서 피가 막 옷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네. 그런 거. 네, 결국은 영화가 이 박소담 씨가 연기한 그 소녀를 치유하기 위한 엑소시즘을 하기 위한 영화다 보니까 그 장면이 엄청 길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맞아. 앞에는 각자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그냥 얼떨결에 강동원이 합류해서 갑자기 다짜고짜 어느 날 밤 하루 동안에 이 구마를 하는 연식이 펼쳐지고 맞아요. 그 영화의 중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엑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예, 그냥 처음 중간부터 끝까지가 엑소시즘이에요. 거의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엑소시즘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승전결이 따로 또 펼쳐지죠. 엑소시즘의 기승전결 위기가 있고 중간에 결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이 신부들이 도착했을 때 굿하는 사람들 무당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보기 껄끄러워요. 막 보기 되게 불편하고 중간에 막 피가 토해지고 막 피바다가 되고 막 이 사람들이 물러나고 막 비명 지르면서 나오고 그 과정이 다 버쳐진 다음에 2라운드로 이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신부는 그 제천대성을 알고 있는 거죠. 친한 사이고 제법 실력 있는 친구야 하고 들어가서 2라운드를 치르면서 막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그 1시간 정도 되는 엑소시즘 과정에서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좀 집중이 된달까요? 되게 위기의식도 느껴지고 무섭기도 하고 중간에 좀 약간 풀어질 때쯤에 박소담 씨가 막 욕하면서 진짜 무섭게 섬뜩하게 만들고 숫자 얘기할 때 너무 무서웠어. 6천 몇만 명이 죽을 것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대학교 때도 또 경제학 강의가 생각나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굿하는 장면이 되게 엑소시즘이 한국 배경이랑 되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강동원이 그 엑소시즘을 하다가 못 견뎌서 뛰쳐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딱 명동이에요. 근데 그 작은 골목을 뛰쳐나서 명동이 나왔는데도 되게 어색하고 좀 어우러지지 않고 낯설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나름 이제 한국적인 그런 엑소시즘을 접목한 게 아닌가. 뒤에 소매고 돼지머리 메고 이렇게 굿을 하는 게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도 이 영화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굿이라든지 이런 종교 그 카톨릭에 대해서 되게 그 엑소시즘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악마가 그냥 악마가 아니고 뭐 12개 뭐 네임드잖아요. 네. 12명 네임드 몬스터 그런 세팅을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와 이거 되게 진짜같이 준비했다. 이런 장치들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보는데 그 안에 있는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한 24시간의 얘기를 딱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밀도 있게.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드라마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저도 예, 사실. 크게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네. 김윤석은 어떤 이제 뭔가 상처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그러니까 뭔가 그 고등학생이 한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로 혹은 뭐 구마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아이를 다시 뭐 구마를 하면서 포기하지 못한 지점들, 그리고 뭐 강동원의 상처 뭐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은 좀 부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 갑자기 강동원이 마음이 돌려가지고 돌아갔는지 뭐야? 뭐 갑자기 그래 결심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구마를 하는 행위도 약간은 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좀 전체적으로 그 악마를 통해서 사실 보여줬어야 되는 게 이제 인간들의 모순. 그쵸. 그러니까 강동원이나 김윤서 같은 이제 가장 아픈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악마가 본인의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들, 어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그 악마도 굉장히 좀 어설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여자분, 그 여주인공 박소담 씨. 박소담 씨. 네. 그렇게 생긴 분들이 약간 좀 사기 캐릭터예요. 어? 그 은교 김고은 씨나 맞아, 가인 씨처럼 진짜. 그렇게 생기면 왠지 굉장히 연기가 잘해 보이고 네, 맞아요. 되게 설득력 있어요. 아, 진짜 맞아, 이거는. 근데 맞아. 사실 곰곰이 뜯어보면은 굉장히 악마가 어설퍼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좀 이따 그냥 얘기하고. 맞아. 뭐 그냥 근데 그거는 연기자의 탓은 아니에요. 아 그쵸, 연기자의 탓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계속 설득력 있게 봤어요. 그 여자분이 워낙에 박소담 씨가 연기를 잘해줘서. 네. 근데 악마도 뭔가 왜 인간을 왜 해야 하려고 하고. 그냥 미웠대. 네, 무조건. 그러니까. 난 너희가 미웠다. 이 말밖에 안 해. 정말 일어나요? 네, 정말.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네. 그러니까 되게 뜬금이 없어요. 그 수치들도 나열을 하는데. 6천 몇몇 명이 죽고 몇 년에. 나는 2,890명을 거쳤어. 맞아. 뭐 약간 그랬구나.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막 숫자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아까 김 기자님이 김기사입니다. sorry. 김 기사님. 김 기자님이 이게 엑소시즘의 공포 영화이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드라마를 접목해서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약간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두 개를 같이 다 보여주기에. 그러니까 공포는 뭐 괜찮았지만 좋았어요. 엑소시스트에 비하면 영화 엑소시스트에 비하면 좀 모자라고 네. 드라마도 이제 딴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의 성장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설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그 강동원이 나중에 극복을 하잖아요. 네. 신발 찾으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이 맞아요. 돌아온 게 얼마나 감동적이어야 되는지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강동원에 대한 캐릭터 설명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뭐 동생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이런 설명이 없이 좀 되게 짧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막 결심해서 돌아가는 게 조금 몰입하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김윤석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 귀신씬 그 여고생하고 우정이 딱 한 장면 보여주잖아요. 네. 그 여자애가 그 김윤석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네, 성가대에 들어가고 응, 싶어서. 근데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픽사이 장면만 나니까. 나요. 그래서 아 저 두 사람이 아는 사이여서 얘가 이렇게 절실하구나, 김윤석이 절실하구나 딱 요 정도.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김고은이래 그 여자애가 죽을 때 막 김윤석이 막 울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는. 맞아요. 그 그 장면이 컸어요. 되게 저도 그 장면이 좀 별로였어요. 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감정선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영화 속의 드라마는 강동원 씨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김윤석 씨도 자기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런 나중에 그렇게 우는 걸 길게 보여주려면 김윤석의 드라마도 함께 진행됐어야 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영화는 제가 볼 땐 김윤석 씨의 드라마가 안 나와요 별로. 맞아요. 너무 그리고- 후려쳤어. 네. 너무 후려쳤어 김윤석. 김윤석 너무 후려쳤어. 그 장면 하나 아까 박수담 씨 뭐 성가대가 들어가고 싶어갖고 열심히 노래 부르다 삑사리가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자고 성가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 나오는데 유머 코드인 동시에 박수담 씨와의 그런 인연을 그쵸. 강조하는 네. 한 번에 두 타를 치는 건 좋았지만 그 장면 이외엔 드라마적인 요소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사실 되게 좋게 봤는데 좋게 본 이유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장르적인 오락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입체적인 캐릭터는 여러 명일 필요도 없고 강동원 한 명이면 돼요. 그리고 강동원 한 명의 드라마도 아주 깊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이 엑소시즘을 하면서 동시에 드라마도 병행한다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좋게 봤던 게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24시간밖에 안 되는 24시간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9만 시간은 6시간 정도 됐을까요? 그 시간 동안 6시간도 안 됐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게 꼭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정말 한순간에도 라면 물은 3분 만에 끓는데 어떤 사람도 인생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속의 강동원 씨가 그렇거든요. 정말 다른 인생을 막 생각 없이 살다가
딱 그런 거를 눈앞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못 이겨내고 도망을 쳤다가 이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해가는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인물이 저는 처음에 이 인물은 절대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사람이 막 종을 들고서 그 안개 낀 그런 그 숲을 장면 멋있죠. 산책하는 장면이 한번 약간 서프라이즈 재현 장면.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게 약간 고급스러워. 네. 그 느낌으로 재현이 되는데. 너무 펼친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재현 장면. 그러니까 진짜. 근데 약간 그것보다 고급스러운. 근데 그 장면이 나중에 강동원 씨를 통해서 재현이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재현이 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되게 멋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강동원 씨가 멋있다고 느껴지는 장면 재현은 한 3개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명동에서 어떤 골목으로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딱 기대가지고 돼지를 딱 그냥 재밌잖아요. 애완돼지 같은 거. 완전 왜냐면 귀여워요. 나중에 악령을 그 돼지 속에 넣잖아요. 그래서 데이브. 검은 돼지로 백돼지가 흑돼지로 제주 녹돈으로 바뀌는. 약간 그 포켓몬스터처럼. 그러니까 그거 좀 웃겼어. 그러니까 아기 돼지 이제 흑돼지로 만들어서 그 악령을 한강에 버려야 임무가 퀘스트가 완수되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 제일 첫 장면이 그 퀘스트를 완수하려다가 실패한 그쵸. 장면이 딱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딱 기대가지고 그 아까 목에 무슨 로만 뭐요? 로만 칼라. 네, 로만 칼라. 아, 그 부제만이 달 수 있다는 그 아이템 로만 칼라를 메고 있는 거. 부제부터. 네, 사실 아. 신부님들은 다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하얀 로만 칼라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처음에는 그냥 무슨 장면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알게 되고 다시 등장했을 때 그 장면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왜요? 저는 그 장면이 어떤 되게 장면이었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벽에 기대가지고 흰 돼지를 끌고 있는데 뭔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는 장면이잖아요. 저기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다시 저기에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장면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빛이 변해서 나중에 도망쳤다 돌아올 때 있잖아요. 돌아와서 김윤석 씨랑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말도 안 된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도망쳐요. 막 도망쳐서 명동에 막 거리를 걷다가 옛날 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나였나?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이 걔한테 물려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도와주지 못하고 도망쳤다. 근데 손에는 짱돌을 들고 있었는데 너무 걔가 커서 못 죽였다. 맞아. 그때 발밑을 보니까 발에는 한쪽에는 신발이 없었던 모습이 보여지죠. 왜냐면 동생이 잡았거든. 네, 동생이 살려달라고. 자기 신발을 살려달라고 잡았는데 네. 뿌리치고 신발을 도망가다가 도망간 거야. 자기 신발을 한쪽밖에 안 신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명동거리를 막 도망치다가 문득 딱 내려봤는데 양쪽 신발이 다 없어요. 검은색 양말만 신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밖에서 그 골목에서 김윤석이 담배를 피고 있죠. 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왜 거기까지밖에 안 갔냐? 이렇게 말을 해요. 명언이 등장하죠. 뭐라고 했나요? 신발 찾으러 왔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신발 찾으러 왔습니다. 처음에 딱 말씀해 주셨듯이 신발을 찾으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딱 한마디씩 얻는데 전 그 장면이 되게 멋있는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마지막에는 성경의 대사로 끝내죠.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되게 멋있는 말이었는데. 멋있는 말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한 무슨 뭐 번밖에 못 이사야 몇 장 몇 절 뭐 이러면서 오. 네. 그러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런 식이에요. 김윤석 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할 수 있겠냐? 너는 이제 선을 넘었다. 맞아.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정상적으로 밤에는 항상 악몽이 떠오르고 뭐가 정상적인 삶으로 살 수 없을 텐데도 근데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성경으로 대답하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기억력이 전해주실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멋진 그 골목길에서의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어색하다기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가 되게 약하다기보다는 이들의 드라마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막 빙하처럼 밑에 있다. 근데 위에 잠깐만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제가 왜 그게 드라마가 약하다고 생각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해는 하는 거예요. 제가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고 여기서도 저 소녀를 구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면은 걔는 진짜 말 그대로 신발 한 짝을 더 잃어버리고 진짜 맨발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심지어 B급 헐리우드 영화를 봐도 네. 가족 얘기가 나오면서 그 주인공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가족과 만나면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드라마의 깊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그 감정선을 쫙 이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동원이란 캐릭터에 정을 붙이고 연민을 느껴야지 네. 나중에 그 사람의 괴로움에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연민은 못 느꼈는데 아직 조금 덜 느꼈는데 이제 나중에 갑자기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네. 좀 그 공감하기 조금 힘들었다. 그나마 강동원이니까 내가 같이 슬퍼했지. 그쵸. 네, 조금 약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강동원은 나는 어느 정도는 그 동생 이야기는 사실 조금은 먼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동원의 드라마의 핵심이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강동원이라는 캐릭터가 변해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동원이라는 캐릭터가 영화의 처음하고 끝이 다르고 이게 변해가는 과정이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검은 사제들 비긴즈 같은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동원이 결국에는 너는 이제 진짜 사제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강동원이라는 캐릭터한테 저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저라도 이렇게 됐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무섭겠다.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다른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주교님이랑 막 그 라인에서 저 믿을 수 없는 그 신부가 하는 거를 찍어와라. 그래서 그거를 막 비디오를 틀었는데 처음에 못 믿죠. 그리고 비디오도 틀어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감시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악령의 시인 박소담 씨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 만졌잖아요, 당신이. 신부님이 만졌잖아요. 또 만지려고 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처음 이 신부를 만나는 그 강동원 씨로서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중간에도 막 혼란스러워서 이 비디오 사람을 카메라 막 네. 숨겨서 넣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큰 일을 망칠 뻔하죠, 실제로. 가고 막 신부랑 싸우잖아요. 왜냐면 신부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치유된 것처럼 막 연기하니까 악령이. 막 그런 모습들이 저라도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맞아요. 막 이걸 따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진짜 별일 아닌 줄 알고 프란체스코 국왕 방한했을 때 성가대 빼준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악령 퇴치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막 마귀들이 막 온다 그러고 뭐 바퀴벌레랑 쥐랑 네. 고양이랑 막 들어오고 나는 살기 위해서 지금 막 발버둥을 치면서 갑자기 옛날에 잠깐 기억했던 그 기도문 막 외우는 머리가 팽팽 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몰입이 좀 잘 되더라고요. 저도 몰입은 잘 됐어요. 네. 네. 흡입력 네. 있는 장면들이나 앵글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라마가 좀 약한 부분은 네, 있죠. 눈물이 조금 덜 났다. 안녕하세요. 누렁이가 전하는 잠깐 상식입니다. 왜 우리 강동원님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막 어디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사님을 찾아가죠. 그럼 수사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부제님과 사제, 그러니까 수사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박수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사님은 일반적으로 수도에 입회해서,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하는 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왜 프란치스코 형제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분을 말합니다. 근데 수사님도 신부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사품을 받으면 신부님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윤석 씨, 그러니까 김 신부님은 이 수도회 소속이었다가 사제사품을 받고 신부님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박수사님은 아직 수도 생활을 하고 있고 사제사품을 받지 않은 그런 신분 같고요. 사실 엑소시즘이란 것만 덜어내면은 이거는 배트맨과 로빈 한국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김윤석이 배트맨 역할을 하고 이제 로빈이 이제 강동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뭔가 초반에 세팅을 좀 약하게 잡아서 초반 세팅이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네. 김윤석이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고 강동원은 왜 이렇게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걸 앞에다가 세팅을 딱 해줘야 돼. 뒤에서 이제 뭔가 그 세팅들 그 장치들이 딱 풀리면서 와 해야 되는데 네네. 맞아. 뭔가 그게 없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김윤석이 막 눈물 그 연기를 해도 사실 미안하다. 크게 공감을 못하고 미안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신발로 저는 이제 그걸 네. 봤어요. 그걸 장치로 해서 뭔가 신발을 찾는 영웅의 과정. 그러니까 로빈 어설펐던 이제 캐릭터가 되게 네. 배트맨이 되는 과정. 뭐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딱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가장 큰 전투를 치르기 전에 막 영웅들이 막 세팅을 막 준비를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무기 엄청 그 배트맨 그 비밀 창고 같은 데 열리면 굉장히 신식 무기 같은 거 막 장착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나오긴 나와요. 뭐
염주인가요? 그게 뭐죠? 묵주. 염주 네네. 스님도 왔다 가셨어. 네. 묵주랑 뭐 염산도 뭐 어디 이거 뭐 나일강 염산 뭐 염산이 아니라 그 뭐죠? 염산은 아니죠. 염산이래. 염산은 염산이요. 무슨 단어지? 무슨 물이요? 성수인가? 성수 같은 거요. 성수. 염산이랑 악마를 퇴치하려면 염산 정도는 있어요. 되기를 너무 의식했어. 염산 테러. 지금 누구 죽이려고. 아 맞아. 여자가 그리고 악마가 너무 약했어.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악마는 셌는데 네, 그 악마가 잘못 들어가서 네, 그리고 저는 그 악마가 아까 인간을 인간의 그런 모순을 지적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적은 했는데, 그때 있잖아요. 동물은 자기보다 큰 사람한테 절대 덤비지 않고 약한 자만 문다. 그래서 너가 아니라 걔가 동생을 문 거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신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악마가 너무 그런 장면들이 너무 뜬금없이 나왔다는 거죠. 악마가 그렇게 표현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윤석이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담배 피고 있더라고. 김윤석이 언제? 그러니까 왜냐면 도망쳤을 때. 저 도망쳤을 때 말고 강동원이 목 졸랐을 때랑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어나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그리고. 그래서 저도 악마가 그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의자에. 아니, 언제든 풀 수 있는 거였는데. 케이블 타이 하나로 묶어. 대항마라면서. 아니 그리고 막 까마귀를 조종해서 화분을 떨어뜨려요. 까마귀 조종 화분을 떨어뜨려 강동원 머리 위에 깨질 뻔했는데, 그 정도의 힘을 쓸 수 있는 악마면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전봇대도 셌었어. 넘어뜨리고 막 차도 사고 내면서 돼지 안고 갈 때는 진짜 세. 이 악마 오, 정말 맞아. 센 악마다. 막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 네. 케이블 타이에 의자. 저 근데 궁금한 게 귀엽다. 있는데, 악마는 왜 하필 박수범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왜 하필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옛날에 이제 어떤 대악마가 한국에 왔다는 첩보가 입수가 돼요. 원래 한국에서 구마행이라던 높은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그 바티칸의 교황청에 그걸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신부랑 연락이 바티칸이 끊어져요. 왜냐면 이 신부가 아파서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이 끊어져 있고, 이 연락이 끊어져서 바티칸에서 실제로 엑소시즘을 하던 신부랑 그 부제가 와요. 맞아요. 근데 와서 이제 하려고 해서 그 돼지를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돼지를 화시켜가지고 이 업무를 다 성공해가지고 맞아요. 그 신부가 이제 차에 타서 막 가는 거예요. 강에 이제 던지려고 갔던 길이었어요. 얘 돼지를 강에 던져야 이제 차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가던 길인데 이 돼지가 엄청나게 막 그런 걸 쓰는 거죠. 맞아. 맞아 마력을 마력이나 사수를 써가지고 막 엄청 가는 길이 문제가 많이 돼지가 생겨요. 막 그거는 근데 또 서울 교통 문제도 있어. 그렇죠. 너무 막혀. 맞아. 한강 가기 그죠. 너무 힘들어. 너무 막히고 어. 1시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1시간 안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골목을 네. 선택했다가 했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엎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그 박수감 전에 씨지. 소담을 쳤어요. 여자를 그거를 쳐버린 앞에서 안 거예요. 보여줘. 딱 네. 잘라놓고선 네. 나중에 보여줘. 박수담 씨를 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친 거를 너무 급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 다른 차에 받치는데 그래갖고 이 신부들은 다 죽고 돼지는 탈출을 했고. 돼지 속에 갇혔던 악령이 탈출을 해서 박수담 몸에 들어간 거예요. 급하니까. 네. 왜냐면은 박수담이 가장 근처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꼬인 거죠. 왜냐면 맞아. 악령은 수컷인데 이 수컷 악령이 여자 몸에 들어가면 힘을 제대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약한 네. 거였어. 그래서 약한 거예요. 강동원이 왔을 네. 때 그 남자를 나타내면 메르 막 이러잖아요. 남자 수컷 남자 수컷 이러면서. 냄새가 왔다. 진짜 똑같아. 진짜 근데 이걸 악령 같다. 라틴어로 그랬어요. 막 마르 이러면서. 수컷 냄새가 난다. 내가 강동원을 볼 때 그 희열을 그 애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네. 해요. 근데 그러면 악령이 돼지 안에 있으면 아예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돼지야 그러면? 돼지 안에 가두는데 그게 그게 왜냐면 성경 아마- 속에 그 네. 얘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의 그게 무슨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장에 예수가 악령한테 그 몸에서 나가라라고 하시니 돼지 몸에 들어갔다, 아기 돼지 몸에 들어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맨 처음에 퇴마의 기록이다라고 해서 지금 엑소시즘의 원류가 되는 구절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돼지를 되게 귀엽게 처음에 끌고 나가잖아, 백돼지를. 그래서 나도 슬펐어 나중에. 그러니까 좀 슬펐어요. 그 주방장도 되게 귀엽게 주방장은 아니지, 그 신부. 약간 근데 조리병 같이 생긴 게 조리병 같이 네. 생기네. 어. 조리병처럼 생긴 그 신부님께서 네. 아주 사랑하면서 키운 그 돼지님을 돼지님이래. 그 밧줄에 묶고 강동원이 이제 막 서울 시내를 다 활보하죠. 그것도 약간 감독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개그 코드가 중간중간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돼지를 맞아. 너무 귀엽게 표현한 거는 사실 구마할 필요 때도 없었어. 계속 맞아요. 빠꾸처럼 막 치약 막 그리고 묻히고. 나중에 막 그 박사님 있잖아요. 네. 그 와서 이제 아, 그 의사. 안녕신 여자의 그걸 봐주던 네. 건강을 봐주던 남자 그 밥을 줘 돼지한테 중간에. 네, 팝콘같이 막. 네,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사실 네, 약간 불필요한 장면들이 있었던 건 있죠. 근데 그게
한국 상업 영화에서 약간 욕심을 부리다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그리고 네. 너무 이 영화가 쭉 가다 보면 장르성이 너무 강한 그쵸. 소재다 보니까 넣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았거든요. 돼지에 저도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엑소시즘 영화만으로 가지 않고 드라마를 같이 삽입한 시도도 좋았고 물론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더 좋았겠지만 그럼 영화의 러닝 타임이 길어졌을 그쵸. 수 있고 네. 막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선택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약해진 이 악령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악령한테 이제 남자의 기운을 들키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장면도 되게 웃겨요. 여자 분비물은 여자 뭐예요? 분비물. 맞아. 그래서 저는 그 분비물의 실체가 뭐 뭔가. 침인가 아니면은 뭐 소변인가 아니 분비물이라고 하니까 여자의 네. 음기가 있는 분비물을 되게 어렵게 구해서 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페르몬. 우리가 가까이 할 수 페로몬. 없는 거다. 아. 신부의 신분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건데 엑소시즘 저런 수컷 나기를 아니 위해서 뭐 침하고 그런 건 다 가까이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여자 침하고 가까이 할 수는 없겠지만 침은 우리도 아밀라제 나오고 그만해요. 하니까. 깊은 얘기로 갈 것 같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2부도 네, 음기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성수처럼 어떤 병에 황수병 같은 데 갖고 와서 강도한테 막 뿌려줘요. 향수처럼 막. 어떡해.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약한 것 같더라고. 가니까 바로 알더라고. 메르. 아니야, 메르메르는 어떻게 알았냐면요. 선 그 넘어가서? 피가 소금에 튀어서 소금이 녹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선이 무너지고 강동원이 그 김윤석을 목조르러 갔잖아요. 맞아요. 김윤석이 얘를 죽이는 줄 알고 그래서 선을 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악령이 강동원 존재를 알아챈 거예요. 네. 마르가 왔다, 남자가 왔다고. 네. 네. 스카. 네. 강동원 진짜 무서워 보이더라고. 네. 연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진짜 막 그런 외국어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리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굉장히 원어민처럼 발음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드러기님 정말 멋있거든요. 아 진짜. 아니 강동원이 진짜 멋있던 장면이 일단 라틴어랑 중국어를 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었고 멋있을 것 같아. 손을 무릎 꿇고 손을 가슴에 탁 얹고 라틴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노래도 불러. 아니 걔 성호를 긋는 것만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 정말 멋있었어.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김윤석이 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성수랑 피랑 이렇게 되게 붙여서 십자가 붙여가지고. 네. 굉장히 그것도 수천 번 연습한 느낌? 네, 되게 진짜. 베테랑 같은 그 느낌이었어요. 발과 손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절제된 매력이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이게 막 제복 입은 남자, 제복 입은 여자 어. 좋아한다는 느낌의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괜히 멋있는 거야. 뭔가 멋있어요. 규칙적인 부분을 하는데. 네. 뭐 괜히 무슨 멋있어요. 얘기하고 되게 노래를 진짜 네. 잘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나 그 노래 다운 받고 싶었어. 그 노래가 뭐예요? 성가? 그러니까 성가를 강동원이 그거 없이 부르거든요. 목소리가 워낙 MR 좋으니까 없이? MR 없이 그러니까 부르는데. 맨 처음에 MR을 생목. 바의 MR을 틀어요. 근데 악령이 막 그런 얘기도 맞아. 하잖아요. 나는 개 같은 바라고 하나? 먼저 개 바가 같은 정말 싫다. 바가 정말 싫어. 왜냐 그래갖고 막 내가 그게 바보고 근데 형수랑 섹스를 시키려 했다. 실제잖아, 실화잖아요. 아, 실화예요, 그게? 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진짜 있던 얘기를 있었던 것처럼 그게 그래, 뭐냐면 안 맨 처음에 이제 강동원이 이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진짜 무서워지니까 급하게 달려가서 바 CD를 올려놓고 음악을 틀어요. 성가를. 그러면서 하는데 되게 이 음악이 갑자기 어느 순간 탁 꺼지는 게 얘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거든요. 악령이 개 같은 바 하면서 난 바가 싫다니까 팍 꺼지고 그러면 나중에 또 등장하는 게 내가 바를 이제 그 파멸시키기 위해서 너무 싫어서 그 형수랑 이렇게 불륜을 일으키게 하려고 했다. 아, 진짜 난 그거 김윤석한테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 바 얘기. 그래요? 그러면서 막 바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근데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팅이 아. 있었어요. 그 12악마들이 몇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 뭐 이런 일으켰던 것들을 그런 계속 그러니까 그 사례를 하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그런 얘기가 극적인- 나오고 그러니까 막 강동원이 되게 멋있게 하는데 그 멋있음이 어떤 거냐면 진짜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멋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준비돼서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간 애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살아야겠거든. 살기 위해서 가장 정순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난 살기 위해서 가장 정순한 기도를 하고 가장 정순한 그런 모습을 하는 가장 집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나도 멋있더라고. 그 장면도 좀 멋있었어요. 아 멋있다기보다 난리 납니다. 이제 도망치잖아요. 강동원이 그 미친 사람처럼 막 걸어가는데 키가 너무 크니까 근데 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맞아. 그러니까 살기 약간 아, 명동에 저런 애가 있다며. 호빗들이랑 이제 뭔가 그 되게 멋있는 남자 혼자서 막 되게 휘청거리는 내 신발 이제 벗어서 신겨드려야지. 아. 맨발이네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초반에 이제 강동원 소개가 나올 때 그 사제복을 입고 요거 응. 카라 이거 끼고 백팩을 맨단 말이에요. 와. 그 소녀스러운 머리랑 백팩이랑 그 사제복과의 그 멋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멋있었다고 진짜 한 그 멋있어. 골목신 장면이
백팩 메고 딱 그쵸.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성우 돼지 고 들고. 들어가는 돼지 백 하고. 안녕하세요. 누렁이가 전하는 잠깐 상식입니다. 영화 속에서 우리 강동원님 세례명이 뭐였죠? 그쵸, 아가토였죠.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서 세례명은 자신이 좀 닮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따서 정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자기 생일하고 축일이 같은 성인을 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김윤석 씨가 세례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말하잖아요. 아가토라고. 나는 좀 특이한 거 하고 싶어서 아가토로 정했다고. 근데 김윤석 씨가 이렇게 씩 웃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가토라는 성인은 구마저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웃음의 의미는 뭐 이게 운명이다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그 영화 속에 김신부의 세례명도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성인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구마자였던 베드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순간 이 영화가 좀 아쉽다고 느껴졌던 게 아까 말씀해준 김윤석 오열 장면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김윤석 캐릭터는 오열하면 안 되는 캐릭터였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영화가 전적인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김윤석은 엑소시즘 부분을 담당을 하고 그 드라마는 강동원의 그 성장 드라마로만 갔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김윤석이 오열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너무 같이 길게 잡아버리죠. 심파야 심파. 맞아. 근데 그거는 김윤석 몸값 때문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김윤석의 연기를 오히려 망쳤어요. 그리고 그 연기에 대한 캐릭터를. 뭔가 과신? 음. 감독이 김윤석을 너무 과신해서 그 장면을 길게 넣은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좀 망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그래서 별로다라는 식으로 바뀔 때쯤에 영화가 다시 재밌어진 점이 뭐냐면 전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엑소시즘이 끝나서 흑돼지한테 넣었을 때 그쵸. 끝날 줄 알았는데 영화가 한 방을 더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운터 펀치를. 뭐였냐면 흑돼지로 만들었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흑돼지를 강물에 버려야 한다는 마지막 퀘스트가 1시간 내로 네. 15m 수심 15m 한강이 15m가 넘나요? 넘겠죠. 네, 그런가? 넘겠죠. 나는 포기 15m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네. 나이가 네, 뭐 아무튼 나이가 갑자기 얘를 그 15m짜리 강에다 던져야지 이게 악마가 소멸되는 건데 이걸 전에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가 갑자기 나레이션으로 갑자기 이제 김윤석이 얘기를 김윤석이 하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힘든 게 이미 김윤석은 여자의 살인 혐의로 이제 깜빵에 가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이웃들이 신고를 네. 해가지고 경찰에 출동을 한 근데 거예요. 그 전에 또 엄마, 악마가 아빠. 약간 암시를 줘요. 그렇죠. 너 경찰 감옥에 갇혀서 뭐 몇 년 동안 4년 후에 피를 토하고 피를 토하고 죽을 죽을 거고 너의 뭐 형수 뭐 누나를 자기가 뽑겠다. 뭐 누나를 뽑겠다. 누나를 어떻게 죽이겠고 자궁을 뜯겠고 음. 그다음에 어. 그 안에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어. 그 아이의 누나를 뽑겠고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막 하는데 그러고선 딱 김윤석이 딱 경찰한테 잡혀서 네. 구속되는 장면이 딱 겹치면서 아 진짜 이러다 김윤석 네. 이렇게 뭐 철창에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강동을 막 뛰어가죠. 막. 그런데 우리는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동원은 그런 막 경찰들이 앞에서 강동원을 붙잡고 갑자기 살인 사건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도 되게 먼 명동인데 그런 강에다가 이 돼지를 버려야지 퀘스트가 완수된다는 걸 갑자기 나레이션으로 딱 들려주는 순간 우리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잖아. 초조. 네, 근데 강동원은 앞에 이미 순경한테 잡혀 있는 상황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원이 이 순경을 뿌리치고 그리고 다시 막 다가오는 경찰들한테 도망치면서 살인형 용의자처럼 몰리면서 이 흑돼지를 안고 강까지 뛰어가는 게 되게 어렵게 해요. 근데 조금 저는 그 장치를 둔 건 좋았지만 표현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강동원이 다치지 않을 것 같았던 게 저도 좀 그러니까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해서 이제 김윤석이 기도를 해주면 이제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막 몇 주 충동을 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데 요 틈 사이에 강동원이 막 그 껴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긴장감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버릴 수 있을까는 걱정이 됐지만 차 사고 나는 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당연히 강동원 저기 있겠거니 약간 이렇게 괜찮겠거니?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딱 스타트하면서 돼지는 결국에 강물에 빠져 죽겠구나. 아, 약간 이런 게 좀 예상되는. 아니, 강동원은 살겠구나. 네. 요 정도까지는 예상이 좀 됐던 그리고 것 또 같아요. 경찰도 되게 어설프게 뭐 잡았으면 잡으면 되는 건데 잠깐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감독은 너무 이제 이거 대박 장면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강동원이 그 전봇대랑 차 사이에 누워 맞아, 있을 맞아. 줄 알았는데 안개가 확 없어지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사실 관객은 이미 강동원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연출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맞다. 저 그 장면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네. 제일 좋았던 장면. 네. 강동원이 좀 하이톤으로 기도문을 읽는 장면이 있는데 김윤석이 좀
베이스처럼 같이 네. 이렇게 맞아, 그 맞아. 사람의 하모니가 하모니 크로스를 넣는데 네. 와 이게 뭐 3도 뭐 몇 도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카톨릭의 어, 미사 분위기가 바뀐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본격 포경 영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이성적으로는 이게 가톨릭이 멋있는 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지만 집에 그쵸. 왔는데 너무나 갑자기 이성적이 궁금해. 나도 음. 궁금하더라고. 그 음악과 그 의식 같은 거 있죠. 종과 그쵸, 그쵸. 막 그런 네. 것들이 너무 이렇게 멋있었어요. 막 성당 들어가면 일단 되게 경건하고 네. 가면은 뭐 미사 같은 거 볼 때도 뭐 이렇게 뭐 치는 거 있거든요. 네, 성수도 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뭔가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이런 점이 있고. 영화를 보고 왔는데 왜 갑자기 성당에 가고 싶냐? 네, 진짜 되게 상당 멋있게 나왔어요. 성당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그게 뭐죠? 그 모자이크인가요?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 오. 거기가 통창으로 엄청 크게 막 네. 따다닥 붙어 있는데 음, 그 채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어느 장면에서 나와요?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잠깐 제 친구 그 천주교 결혼 서약식에서 봤던 장면하고 지금 겹쳐서 기억이 잘 안 근데 나요. 모든 성당은 거의 거의 초반에 이제 보이는데? 강동원 학교 뭐 이제 방문하고 네. 하면서 아.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누렁이가 전하는 잠깐 상식입니다. 구마의식을 펼칠 때 뿌리는 물 있잖아요. 그거는 성수라고 하는데요. 성당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왜 성당 입구에 손끝에 찍어서 십자송을 긋고 들어갈 때 쓰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부님들께서 축성이나 축복 그리고 구마의 의식이나 아니면 장례일절에서 이렇게 뿌리는 물을 성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왜 구마의식에서 강동원님이 막 뿌리면서 막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황이라는 건데 유황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특별히 막 구마의식 뭐 이럴 때만 쓰이는 건 아니고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이 가톨릭에서 되게 막 큰 축일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실제로도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쉬웠던 것도 얘기해도 돼요? 네, 계속하세요. 네,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한을 풀고 가야지. 이게 그 드라마적 요소가 되게 많고 캐릭터가 부각된 영화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잘 안 살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또 뭐가 있었냐면 초반에 강동원이 되게 개구장이잖아요. 담도 넘고 호랑이띠 기도 세고 호랑이띠 도대체 왜 나온 거야? 난 이해가 기가 세야 되니까 아, 귀신을 예. 이길 만큼 기가 세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근거가 있을 거예요. 원래 호랑이띠 말띠가 팔자가 세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기대를 했어요. 얘가 귀신을 잡을 때 한몫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강동원의 그런 초반에 설명됐던 그런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딱 한 번 나온 게 그 전에 부제의 집에 갈 때 개가 있어서 대신 계단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딱 그 장면밖에 없고 그 이후로는 강동원이 한 활약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엑소시즘 영화면 이거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액션까지 추가를 그러니까 액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런 마지막에 그 돼지를 안고 도망가는 장면에서라도 좀 강동원의 그런 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럼 아저씨의 원빈이 되겠죠.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러면 그 전에 약간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네. 안녕하세요. 누렁이가 전하는 잠깐 상식입니다. 우리 강동원님이 입고 나온 긴 옷 있잖아요. 그 옷은 수단이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 4학년 정도? 그러니까 독서직이라는 거를 수행하면서부터 입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수단이 약간 치마처럼 펄럭펄럭 거리는 거였다면 이거 말고도 왜 셔츠랑 바지처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 목 부분에 하얀 컬러가 있는 그 셔츠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하얀 컬러는 성직자 신분을 나타내는 걸로 로만 컬러라고 한답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은 조금 풀리셨나요? 네, 도움이 되지 못해 좀 죄송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무비신의 영화방 이메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 평가 한번 해볼까요? 네. 누렁이님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영화를 막 보고 싶은 쪽이다. 그리고 약간은 좀 아쉬움, 좀 보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생겼다. 얼마나 변했을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기처럼 있을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누렁이님 캐릭터가. 네. 궁금하네요. 저는 초지일관으로 이 영화를 보겠습니다. 볼 거예요. 왜냐면 네. 근데 뭐
뜯어보면은 뭐 어디나 뭐 허술한 부분은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이 이 영화에 딱 몰입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미미한 뭐 영향이다 이 정도? 네. 그리고 옛날에 제가 테마록 이런 걸 되게 광해서 테마록 이호역 테마록. 그러니까 모른다. 근데 그거 영화는 또 잘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많았어. 지금 뭔가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있으면 타는 건가 아니면 강동원 때문인가 아니면은 좀 그런 궁금증 때문에서라도 영화를 되게 보고 싶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아까 그 테마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테마록이랑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테마록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의 전형적인 엑소시즘 영화라고 하면은 등장하지 않을 장면이 되게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는 호랑이띠 구하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제천대성 나오는 장면도 그랬고 이 영화가 상당히 그 결국은 그 악령을 몰아내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 또 악령을 몰아내는 의식도 있고 그게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되게 특수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테마록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안에 무당도 등장하고 예, 그리고 막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나요? 그쵸. 그 퇴마사들이 굉장히 네. 다방면에 등장하죠. 뭐 아프리카 주술사도 막 있고. 네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신선하게 등장을 해서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진짜 신선했어요. 음, 소를 가방처럼 빨리 메고 보고 싶네요. 네,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이제 감독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서 아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구나 테마를 할 때, 네. 구마를 할 때 그런 장면들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기 네. 신부님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되게 오. 궁금해지네요. 그러네 진짜. 옛날에 어떻게 보실까? 왜냐면 그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 아. 나왔을 때 신부님이 계속 그 울지마 톤즈하고 이 검은 사제들을 비교하기에는 그러니까 신부 요즘에 하도 그 얘기 많이 더 신부하기 너무 힘들다 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기대가 너무 높아. 신부님 다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건 더 힘들지 이거. 구마는 구마해야 이제 되는데. 귀신까지 좀. 아 이거 강동원처럼 생겨야 되잖아. 맞죠. 아니 근데 저희 회사에 원래 이제 독실한 천주교였던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당에서 그 아이들 교육하는 걸 했었대요. 막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프로그램 짜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선배도 되게 잘생겼거든요. 남자 선배? 네, 남자 선배. 그래서 오, 이렇게 성당 성당에 대한 가면은 다들 로망이 생기네요. 네. 성당에 가면은 좋은 게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 네. 차를 그냥 여기다 주차하고 갈까?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저기 공영에 맡겨도 되잖아요. 형 기다리는 동안 얘네 진짜 강동원 숭배 얘기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이거 봐, 야 이거 봐, 너무 아름답잖아. 아름답다고?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땀 흘리는 거 봤어? 장사할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진짜 축복이다 축복. 진짜 축제다 축제. 카니발이다 진짜. 강동원을 보면? 아 너무 아쉬운 게 감독은 정팀이 안 나오니까 진짜. 영화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짝 좋아하다. 그러니까 나 군도 때도 엄청 났었다고. 저 장난 아니었어요. 애들이 진짜 병 그래 진짜. 이제 또 아, 바짝 군도에도 가겠다고. 강동원이 나오는구나. 진짜 다 봤는데 옛날 형사 것도 보고 옛날에 강동원 데뷔했을 때 언제야 1% 어떤 거 할 때도 엄마 깜짝이야. 저는 그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 그때도 좋아했어. 그때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나 그때도 얘 된다 얘 된다. 얘 된다. 얘는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마스크다. 얘 된다고 했지. 얘는 집에서 뭐 할까? 동원 오빠? 야 용산에 피규어 전시장 보러 왔대. 나도 갔었는데. 진짜? 나 몇 번 갔는데. 동원 오빠 나랑 이런 게 통해. 오덕후질 뭐 이렇게. 나 갔었는데 왜 못 봤지?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 나 거기 한 3번 갔단 말이에요. 저 아까 그 도망치는 장면 있잖아요. 전 마지막에 그 도망치는 장면이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 도망치는 장면 속에서 이 주인공이 살 거라는 거는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끝까지 재미있게 봤던 거는 결국은 주인공은 살겠지만 강동원은 살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주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계속 조마조마한 게 없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돼지 속에 깃든 악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거든요. 얘가 처리가 그쵸, 될지 그쵸. 혹은 악령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악령을 놓쳤다라고 될지. 왜냐면 악령이 빠져나가도 되는 상황인 그쵸. 거를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줘요. 왜냐면 악령이 계속 얘네가 요구하는 게 너희가 그냥 다른 사람처럼 살아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못 본 척해라. 못 본 척해서 나간 척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령 12악령 하지만 얘 나가도 지구가 멸망하진 않겠다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친구들이 모른 척해도. 그러니까 얘는 나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어서 저는 그쵸. 조마조마했어요. 그 저도 부분에서. 동의는 해요. 악마가 살 건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긴박감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강동원은 어쨌든 한강으로 가겠구나 요 정도는 네. 네, 충분히 좀 예측이 가능했다. 네, 저는 아까 말하지 마음에 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끊어진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아쉬운 점이 또 있었는데 MC다 MC. 네. 네. 저는 아쉬웠던 점이 떡밥에서 네, 네. 막 박소담 살아난다거나 음. 박소담 씨가 살아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안 맞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박소담 씨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김윤석 씨가 박소담 씨를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해요 처음에.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쵸. 나중에 보니까 살아 꼭 죽일 필요가 없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는 이게 사건이 해결된 걸 보면은 목을 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악령의 이름을 들은 그쵸. 다음에 악령한테 너 이 몸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순간 악령이 돼지의 몸으로 들어가면 이게 끝나고 아이는 죽는 건데 그때는 굳이 그 방법을 이름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목을 조르잖아요. 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다르게 봤는데 그게 환영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김윤석도 처음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하잖아요. 귀신 씬 여자애가 자살 시도를 했군요라고 하는데 김윤석이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숙주를 죽여서 탈출하려고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을 가두지 않고 숙주를 죽이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걸 알 텐데 김윤석이 걔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강동원이 그런 불신과 김윤석에 대한 아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잘했구나. 공포감과 이런 거 피가 튀면서 이제 강동원의 존재를 알고 이러면서 환영을 보이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환영을 보이겠대요? 강동원한테 김윤석이 걔를 죽이는 환영을 보이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김윤석은 잘하고 있었는데 예. 다른 거라고 조르는 건 강동원 시점이다. 예. 아.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동원이 흥분해서 가서 김윤석의 목을 졸라서 이제 쓰러뜨리고. 차라리 그럴 듯하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네. 어. 저는 다르게 봤었어요. 어떻게 그 보셨어요? 장면이 좀 뜬금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사실 그 장면 나올 때 약간 자셨어요. 좀 자극했어요. 딥슬립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몇 장면이 딱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 장면 지금 처음 재미없었나 들으시는구나. 처음 들으셨구나. 난 재미없었다기보다 근데 그 엑소시즘 할 때는 굉장히 그 임팩트 있었죠. 그 악마의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오 맞아. 갑자기 또 말도 계속 바꿔가면서 오, 중국어로 했다가 라틴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갑자기 목소리도 달라. 여자 빙의한 척 했다가 저는 그 연기를 그 박소담 씨 혼자서 했던 게 너무 저는 되게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박소담 씨.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 어쨌든 그 목 조르는 장면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환영을 봤다는 거는 보여줬다. 강동원 시점을 보여줬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동원이 계속 팔하고 막 타는 듯한 그런 오, 환영을 맞아요, 느끼잖아요. 맞아요. 자기 얼굴도 막 썩어가고. 근데 그거 실제잖아요. 환영이 아니라 저 제가 느끼기엔 모르겠어요. 실제인데 네. 왜냐면 나중에 김윤석 씨도 그러고 맞아요. 김윤석 씨도 네. 잠깐 뒤에 모습 나오는 지도 장면에서 나오고 네. 바퀴벌레도 나오고 저는 그리고 그 장면만이 아니라 현실이었을까? 나중에 경찰차 타고 갈 때 그쵸. 김윤석 씨가 팔을 걷어서 자기 몸에 난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걸 사라지면서? 보고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현대의학으로 우리 현대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악령 자체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충분히 강동원이 그 네. 악마에게 씌워가지고 네. 그런 환상을 보고 있었던 장면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퀴벌레고 쥐고 이런 다 거. 환영일 수 있다. 예.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희가 다 실제라고 생각했어요. 까마귀 나온 것처럼 실제로 그 고양이들도 나오는 것처럼. 동물들을 아니, 그 장면은 근데 왜냐면 뭐 귀신에 씌우면 뭐 고양이들이 뭐 모인다 막 네. 그 앞에 있었어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있잖아요. 악령이 씌이면 이 동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걸 따른다. 음. 근데 이거는 그냥 악령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에 대악령 12악령 중에 하나인 애가 있었으니까 그쵸. 걔는 훨씬 더 많이 몰리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인기쟁이.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게 약간 카톨릭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본 것 같은 게 인간하고 다른 동물이 다르다는 걸 딱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맞아요. 다른 동물들은 이 악령한테 무조건 모이지만 왜냐면 선과 악이 상관없이 강하니까. 네, 다 자기보다 모이지만 크면은 이제 다 인간은 모이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인간은 처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나 그 것처럼 말이 진짜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이 오나? 빨리 보고 싶다. 네.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소담 씨가 연기 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게 어드밴테이지라고 할까요? 거기 있어요. 약간 얼굴에 여백이 들어있는 배우들이 사기캐. 가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못생기면은 쟤는 진짜 실력파구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희 씨는 얼굴이 네.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연기가 들어갈 다리가 없는 근데 것처럼. 저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말인데 뉴스룸에서 강동원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손석희가 미모가 연기를 가린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강동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약간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강동원이 막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겸손하게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조금 가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감정을 막 표출해야 되고 막 이 바퀴벌레랑 쥐랑 이런 게 막 귀신이 막 위협을 할 때 막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 아름다운 미모에 자꾸 얼굴도 좀 안 뭐가 묻었네. 잘생김. 이런 거. 일그러지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 조금 들었어. 아 근데 강동원 씨 연기 진짜 확실히-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 나 그래요? 왜 이렇게 박한가? 나랑 계속 반대네. 이거 네. 재밌네. 나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아, 전 되게 낮아요. 그러네. 강동원 연기 진짜 근데 못한다고 저는 일부러 약간 엄격해야겠다는 생각을 아, 하게 내가 강동원을 잘생긴- 좋아하기 때문에 칭찬하면 안 되니까 좀 네. 엄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 우리 전 방송 이제 어제 오늘 막 올라갔을 텐데 대한민국 남자 배우 톱10 이거 뽑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때 리스트에 강동원 씨가 없었고 다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리스트에 있었어요. 근데 은근 제가 있어. 상당히 평가절하를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그 방송 이후에 보고서 진짜 강동원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느낀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영화에 그 장면이 등장해요. 강동원, 김윤석이 처음에 만나서 강동원을 만났을 때 되게 약간 무시하는 발언들, 무리한 발언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너 동생 죽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아, 맞아. 너 같은 건 누구나 다 있어. 아 이러면서 막 던지니까 강동원이 되게 짜증나는 장면도 있고 나중에 그 장면 있잖아요. 근데 길에서 한번 강동원이 되게 짜증내는 나는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어요. 길에 서서 둘이 가다가 네. 강동원 씨랑 가다가 김윤석이 뭔가를 시키나? 아니면 머리를 미나? 그러니까 막 머리를 딱 밀죠 손가락으로 되게 짜증나게. 그러니까 강동원이 아씨 하면서 딱 쳐다보는 그게 약간 신부한테 그러니까 부제한테 나올 그쵸. 표정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근데 그런 표정을 되게 잘 지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물론 그리고 그런 사개국어 할 때 연기도 되게 좋았고. 네, 그런 근데 장면들이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딱 감정이 터질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있었어요. 감정이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했던 연기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이 약간 장난치지 않아요? 그 감독 연출에서 장난친다고 느낀 게 나중에 강동원이 우산 쓰는 장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닉네임이요. 이용에 나쁜 장면을 거의 오마주 하듯이 우산 쓰고 일부러 표정 그렇게 짓는 거 알죠? 예, 부재 표정이 딱 그런. 그리고 되게 오래 보여주고. 맞아요. 예. 빠꾸 장면도 진짜 인상 깊게 한번 등장하는. 빠꾸 장면이 뭐냐면요. 진짜 웃겼어요. 이제 시체 썩은 냄새. 여기에 귀신이 씌이면은 사람 몸에서 고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원이 들어가 한 번도 그 냄새를 맡아보지 않았어요. 김윤석이 코 밑에 치약 바르고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묻히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더니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뭐야 토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강동원이 이렇게 빠꾸처럼 이거. 빠꾸처럼 코에 치약을 잔뜩 묻히고 아, 근데 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멋있을 것 멋있어요, 같아요. 멋있어요. 너무 갈수록 아름다웠고. 지워져요. 왜냐면 네. 이 영화가 이런 자꾸- 비주얼을 계속 보여주는 건 부담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나름 지워지는 그런 논리적인 그거는 있었어요. 개연서 왜냐면 자꾸 닦아 이렇게 그 장면을 중간중간에 그걸 보여줘요. 보여주는구나. 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깔끔하고 예쁜 얼굴로 근데 이게 나오겠구나. 웃긴 게 침에 그렇게 묻히면 문지르면 그렇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쵸, 그쵸. 건져요, 건져. 근데 강동원 얼굴에서 사라지더라고. 네, 나중에는 깨끗해졌죠. 막 땀도 막 흘리고 그런 막 거품 일어나고.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뉴스룸은 근데 되게 이런 캐릭터 많이 내보낸다. 이런 게 나왔어, 뉴스에? 네, 이거 나왔어요. 나왔어. 진짜 이런 장면이? 그래. 엄청 귀엽지? 그래서 애들이 난리 났잖아, 이거 그래 보고. 그래. 내 여- 머리 같이 지었잖아. 아 귀여워 막 이렇게. 그치? 내 머리는 같이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몇 번 쥐어 뜯었어. 그치 그치. 사람랑 똑같은 거 봐. 나는 이거 뉴스룸 15분 보고 나니까 여기가 아팠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광대가 너무 아팠어. 저는 그날 진짜 진짜 우울했는데 그날 너무 진짜 짤줍하고 고화질 막 엄청 찾고. 진짜 존재가 되게 고마운 존재 아닌가요? 엄청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난 안 아프더라고. 되게 막 다 죽어먹었었는데 내가 웃고 있으니까 내 앞에 친구가 너 왜 그래? 막 치유가 되는 거야? 강동원 보면? 천사야 천사. 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아, 예, 뭐였어요? 그 김윤석하고 강동원 케미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윤석이랑 사실 배우가 되게 유명했던 게 이제 하정우랑 네. 5887. 막 그 4887. 4887인가요? 4887 뭡니까? 아, 대리. 4887.
그쵸. 아까부터 네. 되게 딥슬림님이 요즘 수면을 못 취해서 아, 많이 예. 틀리세요. 네. 아까도 계속 틀리셨다면. 네. 저는 두 어땠어요? 사람의 케미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 왜냐면 그 노래 그 네. 노래가 좋아되는 것처럼. 네, 4887은 약간 강대 강이었다. 4885입니다. 쏘리. 4885는 강대 강이 부딪히는 그런 거였다면 여기는 굉장히 선도 굵고 거칠고 이런 사람이랑 강동원처럼 정제되고 선이 굵고 아름답고 아까 전에 그 합창 얘기도 하셨잖아요. 오케이. 그것처럼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음. 사실 이 배우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전우치 보면 맞아, 맞아. 나오는데 아, 전우치도 그렇네. 웃긴 게 이게 퇴마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퇴마를 나중에 서양의 퇴마로 가져왔다는 것도 음. 되게 특색 있는 캐스팅이고 이 조합이 전에는 이제 적기였잖아요. 완전 라이벌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라이벌 같은 동료 구도로 가면서 또 사제 구도이기도 하고 되게 이게 색다른 캐릭터 케미로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고정되어 있는 캐릭터일 때 네. 다른 한 명이 입체적인 캐릭터로 가져갔을 때 이 투톱이 그쵸. 되게 조화롭다. 뭔가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한 명은 이제 변주를 밸런스가 주고. 맞는 밸런스가. 정말 좋았고 이 장르 자체가 두 개가 병행되는 거다 보니까 한 명은 엑소시즘을 담당하고 한 명은 드라마를 담당하는 게 되게 완성도가 높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아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상당히 재미있게 볼 만큼의 정도는 된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셜록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음. 이것도 이제 브로맨스 장르에서 네. 또 한 획을 긋지 않았겠나. 근데 셜록에 버금갈 수는 없었던 게 두 네. 사람이 좀 아까 전에 투트랙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투트랙인데 완전히 투트랙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엮이고 아. 서로 간섭하고 으쌰으쌰 해주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골목에서 말했던 두 사람의 조우 장면 있잖아요. 네. 도망갔다 돌아왔던 장면. 그 장면 말고는 사실 좀 없었어요. 네, 저도 그 지점에서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등장인물이 딱 3명 정도로 압축이 되잖아요. 네. 강동원하고 김윤석 그리고 그 박소담 그 3명의 캐릭터가 거의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나요? 러닝타임이? 네.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그 브로맨스 투톱이 되는 그 사람들의 좀 케미스트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각자의 뭔가 캐릭터나 드라마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았는데 네. 그들이 뭔가 주고받는 그거는 아까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하모니 기도문 같이 하는 거 외에는 조금 찾아보기 네, 힘들었다. 인간적인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영화가 확실히 집중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조금 다 담을 수 줄어들다가 없었어. 네. 근데 또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셜록. 네, 가끔 근데 영화를 보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영화가 가지 않은 길인데 만약 이 영화가 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고 보고 싶은. 근데 뭐 또 망할 수도 있죠. 그렇게 네, 말할 해서. 수도 있죠. 물론 네. 그렇긴 한데. 엑소시즘이 또 제대로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그렇게 있고요. 됐어요. 전 이거 네. 들으니까 아까 강동원 그 동생 그 얘기가 너무 짧았다는 얘기도 듣고 네. 약간 브로맨스 거기 케미가 네. 신학생 때 뭐 인연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뭐 있었으면 그런 더 장치도 있을 것 재밌겠네요. 같은데 아, 응. 그러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엑소시즘이 보이지 그쵸. 안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클리셰 같다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내가 한번 보면 알겠죠.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많이 나눠본 것 같고요. 이제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은 각자가 이 영화를 추천할지 혹은 비추천할지 그리고 그 사이에 보말이 있습니다. 보든지 말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화를 보지 않으신 그 누렁이님께서는 나는 이 영화 이제 오늘 방송을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그냥 네, 뭐 그냥 개인적인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딥슬림님부터 갈까요? 추천, 비추천. 보든가 말든가. 이 사람이 보든가 목사님 조셨나봐요. 딥슬립하셨네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든가랑 말든가가 3번하고 4번. 그 선택지가 좀 4개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추천이 있고 비추천이 있고 보말 보든지 말든지. 매운맛, 중간맛, 안 매운맛. 네. 저는 보든가 말든가. 보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관에서 보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데 근데 뭐 인터넷이나 이제 결제로 보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시간 때우기용으로. 강력하게 막 꼭 봐야 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노 산달로스 그 영웅 신화 이야기와 네. 이제 배트맨과 로빈 그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얕았고 이제 엑소시즘인데 그런 테마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준 게 아니라 테마가 이런 식이다라는 디테일은 많이 보여줬지만 네. 그런 뭔가 액션적인 그런 상업적인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보말. 네. 저는 금방 그 딥슬리님의 평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추천. 돌파리님 추천이에요? 네, 저는 돌파리 추천입니다. 왜냐면은 금방 설명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일단 지루하지 않았고 몰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엑소시즘도 진짜 강력하진 않았지만 볼 만큼 좀 무섭게 잘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그 강동원의 비주얼과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주교의 그런 홀리함과 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영화관에서 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주얼 비주얼 봐야 그다음에 청각식 쇼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영화관에서 보면 진짜 저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청각적인 부분이 네. 이게 사운드가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가 네.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근래 몇 개월 동안 본 것 중에 사운드 이렇게 활용한 영화가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은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끝이잖아요. 맞아요. 서라운드로 계속 들리는 게 이 영화가 걔가 악령의 옆에서 목소리. 짓고 갑자기 그러니까 악령의 목소리가 인간의 목소리랑 다르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 사가사가사가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라틴어로 맞아, 막 무슨 중간에 소리야. 악령들이 계속 말을 해요. 사가사가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소리는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에서 들을 때 소리 그 각도가 아니라 그냥 360도에서 다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청각적으로 이제까지 영화에서 못 본 그런 맞아요. 그런 공간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맞아요. 수 있을 만큼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건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쇼크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강추. 추천해. 네. 강동원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강동원 추천해. 근데 이걸 봤을 때 뭔가 인생에 강추. 뭔가를 느낄 수 있고 엄청나게 여운이 남는 영화는 아닌데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새롭고 재밌었어요. 그랬군요. 저는 이 영화 추천입니다. 저 영화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평을 했냐면 구마행위 자체만큼이나 캐릭터에 집중한 신세대 엑소시즘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엑소시즘 영화는 엑소시즘에만 집중을 하고 그 속에서 공포 영화로서의 장르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캐릭터에도 집중하는 특이한 선택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약간 새로운 시도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창작의 무대에서 변경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변경이 없다는 거죠. 변경지대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엑소시즘이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영화 이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엑소시즘은 왠지 유럽 영화나 미국 영화에 만들어야지. 우리 카톨릭도 물론 신도들 많이 있겠지만 왠지 우리나라에서 교황 나오기 어려울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무슨 우리나라에서 엑소시즘이야 라고 느낄 텐데 그런데 이 영화는 그걸 해냈다는 점에서도 되게 그건 진짜 어떤 지점을 달성을 한 거죠. 물론 강동원 덕분에 쉽게 뚫은 건 있어요. 진짜 쉽게 들어서 왜냐면은 강동원 아니었으면 안 봤어. 그게 유럽의 비주얼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첫 장면이 되게 매력 있는 게 첫 장면에서 약간 바티칸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또 매력 있게 가고 강동원이랑 바티칸 장면 하나만으로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엑소시즘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돼. 엑소시즘의 자격 요건이 있다면. 교황도 한번 놀러 엑소시즘의 자격이 있다면 그건 강동원이다. 이거 뭐 강동원을 교황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강동원, 김윤석, 박소담 이 세 명의 배우가 어느 배우 하나 빠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세 개의 측면에서 영화가 되게 볼만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분의 감상평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렁이님. 렁이렁이. 렁이렁이 누렁이. 이게 영화 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고, 근데 저는 얘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강동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동원, 김윤석에 밀리지 않는 박소담이 너무 궁금해서 당장 영화관에 달려가고 싶고, 그리고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아쉬운 건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저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저도요. 그래요? 딥슬립 하느라고 못 본 장면들도 심야 많고. 영화 없어요? 근처에? 좀 다시. 그러니까 영화 가서 보기에는 약간 좀
망설여지지만 꼭 아니 나오면 자서 다시 그래요. 자서 제가 그래요. 제 생각에 자서 그렇습니다. 네. 전 네. 그래서 다시 또 보고 다른 싶네요. 영화 있으면 보고 올 테니까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와서 네. 주저리주저 잘 떠들겠습니다. 사실 그 여기에 출연해주신 이제 네. 딥슬리님, 그 다음에 돌파리님, 누렁이님도 이제 투표권이 생겼지만 저희가 무비시네 영화방을 이제 곧 연말에 두 번째로 이제 해요. 근데 그 중에 상 하나가 여긴 투표하는 분야는 아닌데 올해 무비시네 영화방이 다룬 영화들 중에서 네.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들한테 공로상을 드려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제 1회 무비시네 영화상에서는 두 명의 배우가 공동으로 가장 편수는 많았는데 좀 더 출연 시간이 길었던 이경영 씨가 1등을 가져가고 아 이경현 씨 2등이 김원혜 씨였거든요. 오달수 씨 없나요? 오달수 씨가 아니었어요. 근데 네. 올해는 좀 이경영 씨의 작품 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고 다른 배우들이 또 다작 배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좀 치열한 양상이에요. 네. 근데 박수담 씨가 그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박수담 씨가 올해 사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 사도 보셨나요? 봤어요. 근데 거기에 박수담 씨 기억을 못 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듣고 왔어요. 어디서 출연했는지. 네, 거기 회초리 후궁. 맞으시던 후궁. 후궁이 아니라 거기 내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이쁨을 사랑을 받은 왕의 그래서 아이를 품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회초리 맞던 그 궁녀로 나오는 게 박수담 씨였고 베테랑에도 등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요? 베테랑. 어디요? 베테랑 저는 안 봤어요. 베테랑을 베테랑. 못 봤는데. 저 봤는데 근데 너도 베테랑에 봤나? 박수담 씨가 나온다고 그래요. 아! 그 유아인 네. 그랑 썸 있는 모델 어? 아 서민 아닌가? 분들이요? 그때는 머리가 되게 케이크 길어가지고 이렇게 맞아 키는 그런 맞아. 그분 아니에요? 되게 개성있게 그러니까 생겨가지고 원래 유아인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밀어내고 새로운 여자로 들어오는 네. 그분인 거 아닌가? 그분 아니라 술집에서 네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 막 둘이 누구더라? 그 유인영 씨인가? 네, 그분이랑 유인영 막 씨- 장난치다가 유아인이 막 케이크 먹이는 맞아요. 그분이 이제 유인영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 이제 그래요? 여자친구로 들어와요. 오. 그래서 유인영이 CF 잘린 게 그 여자 때문에 아, 박수담 진짜요? 씨. 네. 그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검은 사제들에 나오면서 벌써 3편에 출연을 하셔서 지금 충분히 한두 편 더 나오시면은 후보군에서 이제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이팅. 네, 박소담 씨, 제 생각에는 김고은 씨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요? 김고은 씨가 막 엄청 뛰면서 그 나이 때 한국 여배우 중에 제일 많이 출연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도 있잖아요. 믿고 거르는 김고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많이 믿고 들어봤어요. 거르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로. 성관 없는 여배우다. 아. 네, 그런 얘기가 저 있고. 은교 이후로 사실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작품들이 없었으니까. 차이나타운? 네. 맞아. 차이나타운 봤어. 차이나타운. 그리고 그 다음에 협녀 이제 카레 기억에서 나오고 막 그러시는데 그 저랑 이제 방송 같이 진행하는 이제 박 기사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고 거르는. 네, 믿고 거르는 김고은이고 김고은은 나오기만 하면 어머니 배돼지에다 칼을 쑤신다. 차이나타운에서도 그랬고 맞아요. 김혜경 카레기에서도 오. 그런다. 아. 너무 정형화된 캐릭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정형화된 캐릭터. 저는 박수담 씨는 정형화된 캐릭터가 전혀 아니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되게. 근데 저는 박소담 사실-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 베테랑에서의 박소담과 지금 네. 여기 검은 사제들의 박소담 완전. 그래요? 네. 사도도 다르고. 생긴 것만 보면은 나는 둘이 놓고 보면 못 고를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무쌍 누군지 여배우 모를 것 3인방 같아요. 있잖아요. 강예린가? 그분 있잖아요. 한예리. 한예리, 김고은, 이 박소담. 네. 무쌍 연예인. 무쌍이 뭐예요? 쌍꺼풀이 없네. 그 너무 좋은 영화 쓰시네. 나 약간 뭐 무협 뭐. 네, 저도 절대 무쌍. 절대 무쌍 이런 거잖아. 네. 무쌍 아무튼 연예인. 그렇습니다. 박수돔 씨 저는 응원을 하고요. 지난해에 박수돔 씨가 주연한 그 단편 영화였죠. 그 수지라는 영화에서 수지로 수지. 출연을 했었는데 예. 그 영화가 근데 도리와가. 네, 그 영화가 한국 여성 영화제였나? 여성인권 영화제에서 제가 에. 그 시상식을 할 때 이제 그 수상자 그 시상식에 제가 가가지고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로 박수담 씨가 나와서 무대 인사도 하고. 예, 감독 대신에 상을 받아서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 배우가 잘 될 것 같다. 그 얘기도 했었고 그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때는 독립영화에서 봤고 그쵸. 올해 벌써 이게 상업영화에 계속 출연을 하고 계시면서 주목받으시는 게 저는 되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김기사가 키웠다. 네. 박수는 김기사가 들으면 키웠다. 연락 한번 주세요. 이게 91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아 동생이네. 좋을 때다. 또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참 잘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늘 방송에 대한 한 명씩은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그러면은 대표로 이제 돌파리님이 오늘 방송에서 이제 아쉬웠던 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저는 늘 아쉬웠던 점을 굉장히 얘기를 잘하는. 네. 일단 김 기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질문지나 그 방송의 구성 정도는 짜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전문 MC 못지않게 그러니까 잘했어요. 네. 사실 이게 무비신의 영화방 전에 이름이 네.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름을 올해 바꿨거든요. 지금 한 115방이지만 그 전에 한 60방 정도는 다른 이름으로 했는데 뭐였냐면 당일 배송 영화방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김기사냐면 택배 기사의 그 기사예요. 당일 배송해주니까. 우리는 되게 경제적인 방송으로 가자. 다른 팟캐스트는 되게 영화 팟캐스트를 보니까 한 회를 되게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쵸. 근데 우리는 박 기사와 함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팟캐스트 하나를 만들 시간에 2개를 하자. 격주로 아니, 격일로 올리자. 네. 아니 그러니까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본다뇨. 지금 우리 팟캐스트 한 400, 500명, 500명 들으시는데 아니 무시합니까? 그래서 아까 좀 죄송했던 게 네. 그 아까 김윤석 했던 멋있는 말 네. 이런 거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몰라요. 거룩한 님 이것도 라틴어로 공부해 와서 한번 해주고 이래. 사실 우리가 검색만 한번 해보고 왔으면 몰라서 들려드리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네. 우리가 검색 한 번만 해봤으면 들려드렸을 텐데. 심지어 한 명은 영화도 안 보고 한 명은 자다 오고. 네, 그런 부분이 강동원이 있어요. 거룩한 님 할 때 그게 진짜 멋있었어. 근데 그 거룩한 입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니까. 그 거룩한 입은 진짜 명장면인데. 저 그리고 그게 진짜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거룩한 님. 그게 강동원이 약간 싸 보이는 이미지로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학교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약간 입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 너 입 조심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강동원이 바로 무슨 입에다가 성우를 그으면서 거룩한 입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해요. 너무 귀여워. 아마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홀리 마우스. 근데 렉시오 다비나? 오 리얼리. 아 거룩한 독서라네요. 이제 무슨 산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무슨 산타 마리아? 산투스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산투스인가? 그런 느낌. 성스러운 뭐 네. 그런 거. 그런 의미니까.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송은 아닌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와. 지금까지 김기사 딥슬립. 돌파리. 누렁이. 였습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추. 네, 저는 누렁입니다. 네, 저는 녹음을 하고 그 다음날 영화를 봤는데요. 글쎄요. 저는 결론부터 말해서 이 영화 추천합니다. 네. 왜냐면 스토리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뭐 구마의식 같은 게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뭐 구마의식 하는 거나 굿하는 거나 그런 것에서 좀 볼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볼거리인 또 우리 강동원 님이 끊임없이 스크린을 휘적휘적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해하기 쉽고, 볼거리 있고, 연기도 괜찮았고,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박소담 씨가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무서웠고요. 네, 그래서, 김윤석, 강동원 이 두 배우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새롭게 보고, 또, 달리 보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고요. 전 추천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